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 고발했다가 고발을 취소하거나 수사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네, 아마 변호사 오래 하셔서 뭐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뭐 실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한두 건 있을지 몰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실제 감사 결과 뭔가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데 맨큼 그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취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이겠죠. 원칙론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선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 재심의 과정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속보를 보고 이거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요. 지금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각각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동해에 있었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양 기관이 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전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됐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무죄일 뿐이거든요. 보통 감사원에서 고발하거나 국정원에서 고발한 경우에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변호사 오래 해보셔서 아시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전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예, 뭐 그러한 그런 걸로 알고 관례가 계시죠? 있는 예.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오늘 지금 방금 발표한 걸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국정원 고발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다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원은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금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아직 조치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검의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데 관여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전부 무죄 난 것은 보통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데 아직까지 항소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없고요. 국정원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국정원이 자기 기관의 명예를 걸고 고발한 사건을 스스로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감사원에 대해서도 뭔가 오더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다 고발 취하하라 이렇게 지시 내지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7인 감사위원회의 수기를 거쳐서 심의 결과로서 의결이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럴 좋습니다. 일이 가정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 대비 제가 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과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많은 감사관들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한두 명이 지시한다라고 해서 그 감사관들이 따를 일도 없고 개별 실무하는 감사관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 운영쇄신 TF도 감사 결과 그 자체는 점검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그러니까 것으로 개별 알고 감사관들, 있습니다. 실무자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아주 후보자의 지위에서 신뢰의 어떤 또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아니 때문에 감사관들에 대해서 다만 신뢰를 못하면 우리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77년 된
제가 왜 이 점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위상과 잠깐만요. 예,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운영쇄신 TF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거 만들어서 기존 감사 결과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게 반복되면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쇄신 TF도 이 운영 과정에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관여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꼭 유념해서 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감사원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 5억 원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게 장모나 장인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인 장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이 8년 4개월째 지금 소유권은 그 장모님 소유권이죠? 예,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근데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변호사라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8년 4개월째 전세 5억 원으로 동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인근 시세는 전세가 다 지금 9억 10억입니다. 확인해서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옆동에 산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증여세 이슈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증여세 납부는 따로 안 하셨죠?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까? 임명동이 요청하기 전에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지명 후에 이제 그것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명 후에 임명동이 전에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한 1,300만 원 가까운 1,200만 몇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